IT 관련 이야기를 가장시켜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천천히 가보는 걸로 할게요. 좀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으실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결국엔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처음 이야기 시작하죠. P2E 게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P2E 게임이 공판에서 패소가 됐어요. 이게 지난 13일 있었던 일인데 이게 좀 의미 있는 날인 겁니다. 국내 P2E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P2E는 플레이 투 언이라 그래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스카이피플에서 만들었던 5스타즈 포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 중에 5스타즈도 있는데 있죠. 5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게임인 거고, 포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나 캐릭터와 같은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게임법상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죠. 바다 이야기 이후로. 그렇다 보니까 이 NFT 게임도 허용하지 않는 게 기조입니다. 게임위원회에서는요,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 통보를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 게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021년도 7월에 이건 아니다 라면서 소송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벌써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때 P2E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로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었어요. 자, 이랬었던 스카이피플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결정은요, NFT 아이템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내려진 거고, 스카이피플 측에서는 이건 경품이 아니다, 과잉 해석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게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이었었고, 저도 거기서 무돌코인이라는 걸 얻어서 클레이로 실제 교환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공판이 있어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선 첫 번째 공판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라면서 소송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서비스가 국건이 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요, 다 해외 서버로만 운영을 하거나 외국으로 나가게 되겠죠. 보호라는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확산이라는 측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균형을 맞출 것이냐 숙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우리은행에서 오랜만에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은행의 메타버스 하면 시나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엔 우리은행인 겁니다. 메타버스 기업 그리드하고 함께 만든 서비스라는데요. 이 그리드라고 하는 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 모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모임은 MOIM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MOIM입니다. 여기 시범 서비스가 오픈이 된 건데, 오픈된 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열리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연수원이에요. 디지털 연수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학습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모임은 모임 플래닛으로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나오고요. 들어가 보니 제가 PC하고 맥, 스마트폰에서도 접속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오큘러스 퀘스트용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인데 이제 지원 예정이에요.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열려있는 모임이 있어야지만 입장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추론해보건데 SKT에서 만들었던 이프렌드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은행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지금 나와있는 이미지들이 돌고 있어갖고 저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꽤 몰입감이 있어 보이는데 뭐 실제 사용해봐야지만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죠. 재작년이었었던가도 역시 게더타운과 비슷한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상주를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이번에도 직원들을 상주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근무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열려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도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언젠가는 메타 뱅킹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이 관점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마지막 얘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조금 뼈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NC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NC가 유니버스를 매각합니다.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2021년도 1월, 그러고 보니까 우리 2년 전에 메타버스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을 때 사업들 진행했던 게 지금 하나씩 좀 접고 있네요. 자, 2022년도 1월 달에 NC가 유니버스라는 이름의 팬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유니버스를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디어유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매각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요, 네이버하고 하이브가 함께 했었던 위버스라든지
SM이나 JY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버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선종 강도가 좀 약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자 폭도 영업 손실이 3억 원 이상으로 다 상당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요, NC가 앞으로 외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접고서 원래 잘하는 사업들에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덕분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일 걸로 보여요.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NC가 유니버스를 매각한다는 이야기, 우리은행에서 메타버스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이야기, 국내 P2E 게임 공판 패소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